이 순금치에 샌드위치를 딱 잊어버려야 시점에 하세요. 내가 부를 때, 이게 전혀 생각나지 않을 내가 부를 때, 제 생각은 2학기에 상당히 대강은 어차피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부터 수업은 다 인계 쪽에 현장에서 하는 거를 현장에서 될 수 있는 생각으로 예. 인계에서 다 진행하는 걸로 하고. 사과 맛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비료를 작년에 개분을 작년에 시나몬 골드도 사실은 이게 이제 한 4년 차까지는 마디게 커도 나중에 굉장히 강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수확 들어갈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덜 넣었으면 좋겠네요. 전기전도도 저기 7.5에 이거 전기전도가 오라고요? 예, 전기전도 0.05면 엄청나잖아. 부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부용물이. pH는 어떻게 돼요? pH는 7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음에 우리 질소, 한번 이걸로 제대로 인산, 재봐야지. 가리 다 높아.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빨리 크라고 지금 계속 주는.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세잖아. 근데 많이 너무, 줬어. 너무 센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제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물 맞아야 되겠다. 이게 이래 되면 지금 저목 부위가 10cm가 안 되거든. 네, 네. 그리고 이게 나인 이 캐면 되지 뭐. 이 캐내면 26 돼. 대목이죠. 나인으로 나인이 가져왔어요. 네. 26 같이 생겼냐? 세계그 26 어떻게 보면 나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나인 품종이 같기도 뭐예요? 한데 시나노. 시나노. 골드. 이 시나노의 품종 특성이 4년 차까지는 되게 마디게 커요. 아, 근데 4년 차 이후에 시나노가 만약에 세력이 세다. 그러면 꽂는 자체가 굉장히 뾰족해져요. 그때는 사실 못 잡아요. 이제 앞으로 주지 말아야 네, 겠네. 이제는 이제 주면 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전기 전도도가 0.53면은 여기 이제 부식물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러면 라고 하는 건데 가지를 받으려고 할 때도 보시면 여기 이제 조금 방향이 좀 틀려지는 게 요거 밑에 요거를 지금 제거를 해줘야지 이 안쪽에 가일이 붙어요. 안쪽에. 그래서 지금 자른 거는 사실 너무 빨랐지. 조금 더 컸으면 잘라주면 더 좋은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반응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젤로 문제는 뭐 질소도 넣고 인산 가리 막 54까지 나오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주셔야 돼. 그런데 이제 시나노 골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적으로 4년 차까지는 좀 마디게 크다가 4년 차 이후에는 굉장히 강하게 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야 되면 이 꽂는 자체가 되게 뾰족해요. 이게 뾰족하게 나오는 순간 시나노 골드는 세력 감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 가급적이면 안 주는 게 좋고 지금 충분히 이제 가지는 충분히 나왔으니까 이 키만 키우면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사실은 좀 투입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도 측정은 됐지만 13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물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유목기 때는 흡수하는데 내 몸을 키우는 것보다 증산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족한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되게 진하죠. 지금 지수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비료를 많이 줬습니다. 확 키우려고. 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사실 나무의 이제 건강 상태를 미리 예측하는 거 유목기인데 이렇게 점이 많이 사과에 왜 과점 찍히듯이 점 찍히는 거 있잖아요. 하얀 거. 이게 많으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얘가 갈등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 비료가 너무 많다. 얘한테. 그래서 이래 되면 나중에 개장이 되기 시작하면 막 금방 확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조기에 물론 뭐 나무를 빨리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도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가지를 받을 게 아니면 이렇게 턱을 1cm 이상 남기고 자르면 여기부터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금방 여기에 불안병이나 이런 병원균이 감염될 우려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혹시나 뭐 가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바짝 자르지 않으면 이게 씨 안 아물고 여기 표피가 겉에부터 말려 들어가서 불안병을 내 밭에 갖고 와 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꼭 그거는 꼭 항상 이게 몸에 내가 배야 돼 습관이. 그래서 그런 관리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요 나무에서는.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두 개 나오면 쌍극에서 이제 위로 하늘 쪽으로 먼저 이제 소순놈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해줘야 돼요. 요거, 요런 거. 그래서 쌍발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좀 제거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 이게 액화잖아요. 요거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액화인데 요 액화를 그냥 액화로 키우는 방법은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근데 액화를 정화화 요런 놈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요 과대지를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화화가 된다. 그거 좀 이제 유목이니까 뭐 크게 액화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목 기준으로 봤을 땐 그 기준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이런 과대지 같은 것도 이제 김형수 그 친구 말로 하면 이거 다 잘라줘야지. 근데 아직까지는 커 나갈 공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내버두고, 이게 6월 10일 기준으로 뭐 이쪽 저쪽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 기준으로 봐서 30cm 이상 길다 그러면 저는 잘라줘요. 그런데 잘라주는데 이것도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강하게 큰 놈으로 보이는 게 귀입이라 그랬죠. 요 짧은 거 요거. 예. 여기 발생한 놈은 무조건 강하게 커요. 요거는. 그래서 그런 놈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대체적으로 영양분이 많아서 거의 다 네, 그런데요. 다 그래. 다 그래. 되게 커요. 그래서 얘네들 하여튼 뭐 많이 먹였어. 너무 키우려고 많이 그래. 미겠어. 남는 게 많은 뭐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야들이 자체 하나하나가 영양이 부족할 것이다. 시큼 먹어라 그래가 시큼 적어갖고 야들도 좀 축축 나오게끔 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겉에 보면 이게 좀 진하잖아요. 조피 색깔이. 그러면 사실 유목기에서 조피 색깔 진하면 앞으로 4년, 5년 뒤에가 사실 걱정이에요. 너무 강하거든. 그래서 조금 유목기에도 원래 사과나무는요 척박한 땅에가 맞아. 예전에 개심 형태로 크게 키웠을 때는 거름도 많고 했어야 좋지만 그때는 과일을 크기만 어느 정도 맞추면 품질화 됐잖아요. 요즘은 크다고 해도 색깔이 안 나오면 이거는 품질이 옳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소 인상 가리 질소 함량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체계로 가시는 게 좋다. 그런데 가장 빠른 치료법은 충분한 물을 주는 게 가장 좋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몇 년? 3년? 2년차. 2년 차? 근데 얘를 되게 다 짧게 다 잘랐네. 이거 이 재직거리가 짧잖아. 예. 수분 60%라 50%라 그렇게 알면 제가 그러겠는데 수분 측정하는 건 누가 봐도 야 이건 물이 많다 누구는 수분이 적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 측정을 해봤지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그게 이제 수분 측정기가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다 우리나라 제품을 놓고 거의 다 이태리 거예요. 근데 가로 세로 1cm 1제곱센티미터의 단위 면적당 함유하고 있는 질소나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요즘 시기의 수분 함량이 얼마냐 그러면 23% 정도가 나와야 돼요. 저걸로 측정했을 때 예, 23%가 23.4에서 7 정도 나오면 딱 맞는데 오늘 몇 개 농가를 다녀보니까 다 10%대 내외. 어떤 데는 뭐 0.몇 정도가 나왔고 그래요. 요도 부족하면 첫째 기계가 어떻게 답을 하냐 그러면 NPK를 측정을 못해요. 수분이 없으면. 네. 그래서 여기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많다. 수분은 적당합니까 이게? 수분이 부족해. 조금 더 주셔야 돼. 부족하고요. 조금 더 주셔야 된다. 측정기를 제가 좀 가져다 며칠 전에 요소를 좀 쳤거든요. 요소 치고 이제는 또 가리 쳐갖고 좀 탄탄하게 하려고 지금 했는데 치지 말아야 되겠대요. 네, 지금은 엔진은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좀 관리를 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있는데 흙이도 하는 거 하고 이런 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작업하기는 완전히 이 도로같이 다 편한데 그냥 나무를 심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토양도 그냥 자꾸 내려가요. 주워서 1년에 심었거든. 도로가나. 올해 이제 사과나무를 심으면 보통 3cm 정도가 수세가 지금 밑으로 이래. 치마가 근데 되고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2년 짧게 차에 다 이론적으로 사과를 한 10개를 단다. 가령 너무 계산을 짧은 하면 것 같아서. 하나에 300g 기준이면 3kg잖아요. 그죠? 3kg에다가 2년 차 되면 사과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최소 1.5kg에서 2.5kg가 나와요. 그러면 그 몸무게, 사과 몸무게 한 5kg가 자연적인 중압에 의해서 내려가는 게 또 한 3cm 이상 내려가요. 그럼 3년 차 되면 기본적으로 한 나무에 30개를 다는 게 기본 스펙이에요. 그런데 30개를 다르면 10kg잖아요. 그죠? 나무 무게는 제외하고라도 거의 10kg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려가는 것도 한 최소 3cm. 그러면 9cm가 내려가요. 9cm가 내려가는데 그냥 얘가 안 굵고 그냥 그대로 9cm 내려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굵어지겠죠. 굵어지면 뿌리가 닿는 단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뿌리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커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북을 좀 놓고 내려가는 걸 감안해서 파내는 거야? 15cm에서 나중에 파내려고. 정도를 높여놓고 벽하게는 나서 파낼 수가 작업을 없죠. 해요. 그런데 이제 작업하는 측면만 보면 도로같이 파란 평지가 가장 좋은데 문제는 특히 여기같이 산하고 가까운 데는 비가 내려와서 요거가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내려가는 깊이가 요 주변부터 땅에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요렇게 파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면 전목 부위 쪽을 좀 강하게 자극을 해서 역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북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잘 관리하셨는데 조금 너무 과했다 이런 부분. 그러면 이거는 오래 심은 거예요? 예. 오래 심었는데 저도 뭐 이렇게 눕혀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고가 이 정도는 된 놈을 눕혀야지 제대로 맞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새로 나오는 놈은 얘 주간보다 최소 한 살이 적은 놈을 세워놓는 게 가장 반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60cm 정도 되겠네요. 그지? 네. 50cm는 넘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부분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여기 부분에서 꺾여 올라가는 쪽으로 해야지 나중에 부작용이 덜해. 그리고 하부 쪽에 이쪽에 과일을 많이 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조금 수영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세워야 돼. 이거는 다른 무조건 건 그렇게 했는데 네. 요것만 일부러 하나만 이거는 무조건 강해야 된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개만 저세 개를 심으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얘기죠. 가서 여기서 15cm서부터 꺾어 올라가게끔 그렇게. 그래서 저도 뭐 올해 새로 시도한 것도 있고 하지만 70cm를 기본으로 올라가서 꺾어서 이쯤에서 휘게 하는 부분은 또 거기서 한 15cm 높이에서 꺾어 가야지 이놈이 가장 저항이 적어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3분의 1 크기라 그러면 얘네들은 3분의 3 크기가 돼야 된다. 3분의 2 정도는 얘가 세력을 먼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감 확대가 많이 힘들어져. 그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 저래 크면은 네. 눕히. 아이고 뭐 그래도 저런 걸 눕혀야지 눕히기가 쉬워요.